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발음의 형태를 배워보는데 여기 보이는 이 발음이에요. 지금 보면 이 발음은 기존에 우리가 얼 발음이 붙었던 모음 플러스 알 발음에서 하나의 모음이 더 들어와 있죠. 그죠? 영어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세 개가 있는데 air 발음과 ear 발음 그리고 uor 발음이에요. 공통적으로 모두 다 얼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이제 강의를 보면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발음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이중모음 플러스 R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건 그냥 단모음에 R이 붙어있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중모음들이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발음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이 발음은 슈아 발음이죠. 슈아 발음이란 이렇게 턱이 내려가지 않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 그 상태에서 소리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알 발음으로 옮겨가 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발음부터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절대로 턱이 열려서는 안 됩니다. 턱이 내려오는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알 발음으로 이제 혀가 옮겨가 주면 되는 거죠. 자, 알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혀를 완전히 말아들이는 게 아니었었죠. 그죠? 완전히 말아들이게 되면 소리는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혀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단어를 빨리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혀를 완전히 말아주는 게 아니라 혀를 살짝 들어서 앞부분만 이렇게 말아줬었죠. 그래서 경구개로 가까이 갔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입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혀 끝만 이렇게 위로 들려 올리면서 그 알 발음을 만들어주면 됐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에라고 하는 발음이 있죠. 이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벌려지고요. 그리고 턱이 아주 조금만 열려요. 많이 열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조금만 열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혀 끝은 아래 치죠 뒤에. 그리고 혀 중간은 아래 턱이 내려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발음을 배워봤는데 지금 이거는 이중모음 플러스 R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중모음의 규칙이 있었죠. 강세에 대해서.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가느냐,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가느냐, 아니면 두 개 다의 강세가 가느냐. 이거는 답이 있었죠.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가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이중모음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가고요. 뒤에 있는 모음에선 소리 흔적만 남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발음을 해볼까요? air. 다시 한번. air.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강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강세는 여러분 소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접어주면 돼요. 그러면 소리에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딱 변형이 생기는 그 순간에 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대를 풀어줬을 때 이제 소리의 그 단어의 리듬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에서 이렇게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고 뒤에 있는 을 발음에서는 성대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소리는 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리의 흔적만 남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 다 강세를 가지 않고 하나 여기 앞에 있는 강세만 그 모음에만 강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대를 풀어주면 돼요. 소리 흔적만 남기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air. 다시 한번. air. 한 번 더요. air.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이 발음은 지금 air라고 하는 요 발음의 발음 기호죠.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죠? 요 발음은 한국어로 air라고 쓰는 발음이에요. 맞죠? 자, 한국어로 읽어볼까요? air. 영어입니다. air. 자, 소리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다른데 왜 그러냐면 강세 때문에 그래요.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는 강세가 전혀 없는 언어예요. 강세가 없이 그냥 단어만 글자만 정확하게 읽어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라는 언어는 강세가 생명이에요. 반드시 정확하게 강세를 지켜줘야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세가 죽게 되면 영어는 죽은 언어예요. 반드시 강세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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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자, 또 한 가지 소리의 차이가 나는 게 음절이에요. 음절.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음절이에요. air, air. 이렇게 해서 두 음절로 구분이 되지만 영어는 지금 이중모음이란 말이에요. 이중모음. 요럴 경우에는 두 개의 음절로 구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없었죠. 이응이라는 자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대만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 하나의 모음인 걸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의 모음이라서 이 발음은 두 개의 음절이 아니라 하나의 모음이죠. 1음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리는 한 번에 발음을 해준 1음절이고, 영어로 봤을 때는, 한국어로 봤을 때는 2음절이 되는 차이가 있죠. 그죠? 다시 읽어볼까, 그러면?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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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의 air와 영어의 air, 이거에는 이렇게 소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R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지만 영어에는 R 발음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정확한 발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R 발음 만들기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발음교상에 이 발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빼놓거나 그렇게 만들면 틀린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단어들로 한번 봅시다.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한국어로는 몇 음절인가요?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이거를 페어라고 있죠. 페어. 보통 페어라고 읽는 발음이 이건데, 이렇게 읽어주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페어라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영어 발음 기호에 맞춰서 강세를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강세가 1음절이니까 강세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음들을 이렇게 강세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지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R 발음이 있다고 해서 각각 따로 발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모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와 어가 따로 발음되지 않고 한 번에 발음을 해주는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자, 여기까지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러면 P 발음이 있어요. P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발음을 하죠. pair, pair, pair. 다시 한번 pair, pair, pair. 자,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P는 무슨 역할을 해주나요? P는 여기에서 P는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주죠. 그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모음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모음이 음절을 형성을 할 때는 그냥 성대만 이용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음절의 시작이 자음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공기가 강해져야 되고 공기가 세져야 되고, 그때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 발음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죠? 자, P 발음은 양순 폐쇄 무성음입니다. 양순 폐쇄 무성음. 입술을 막아주고 입술을 닫아주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입술이 막혀 있으니까 열리면서 공기가 나가게 되죠. 그때 나가는 소리가 P 발음의 순수한 소리인 거고, 그 상태에서 에라고 하는 강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정확히 만들 수가 있어요. 발음을 해볼게요. pair, pair, pair. 다시 한번 pair, pair, pair.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P 발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대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더 주려면 강하게 공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폐쇄음들이 있을 때는
제가 그 공기를 막고 있는 부분에 힘을 더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T 발음에서는 혀의 힘을, 그리고 영국의 폐쇄음에서는 혀 뒷부분에 힘을 더 주고, P 발음, 양순 폐쇄음에서는 이 입술을, 공기를 막고 있는 입술의 힘을 더 강하게 주면 돼요. 그러면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한번 멈추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발음이,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소리가 바로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동작인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해봅니다. pair, pair, pair. 한 번 더. pair, pair, pair. 자, 이 발음을 한국어로 쓰면 이렇게 아마 쓸 거예요. 페어라고 쓸 거지만, 자, 이 발음, 한국어 발음과 이 발음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국어요.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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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자, 보면 여기에서 소리가 조금 더 빨라요. 한국어 소리가 조금 더 빠르고 영어가 소리가 조금 더 느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피읍도 이렇게 입술을 막는 소리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은 강세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올 때 공기를 막는 게 아니라 바로 열어줘요. 그래서 페어, 페어, 페어 바로 열어주기 때문에 공기가 막힐 그 시간이 없죠.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폐쇄음이 있을 경우에는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고, 폐쇄음의 특징은 공기가 막혔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열리는 건 한국어 방식인 거고, 영어의 소리는 한 번 공기를 막아줘요. 그러면 내가 그 입안에 공기를 채우기까지 그 시간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바로 열어주는 것보단 느리죠. 왜냐하면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0.01초가 됐든 0.02초가 됐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리가 조금 더 늦어요. 한국어 소리보다. 이제 폐쇄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폐쇄음이 이렇게 음절의 앞에 오더라도 반드시 소리가 조금 더 느리게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맞죠? 근데 공기를 왜 모아야 하냐면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제가 보충을 하는 중인 거죠. 그 힘을 이용해서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강세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동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강세음절의 시작에 만약에 자음이 오면 여기에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든지 굉장히 강한 소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강한 소리가 모두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pair, pair, pair. 다시 한번 pair, pair, pair.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pair, pair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반드시 공기를 막았다가 강한 공기를 내보내면서 강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죠. 이런 단어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쓰죠. 이 발음까지. 지금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는 발음이죠. 보는 단어예요. 그렇게 읽어주는데,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 쓰면 몇 음절이에요? careful, careful, 3음절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몇 음절인가요? 2음절이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듬, 여기에서 작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모음의 역할은 강세예요. 강세와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모음들인데, 모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세를 만들어주고 나서 자음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모음의 역할은 강세를 담당을 하고요. 자음들의 역할은 소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항상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모음을 가지고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보고 앞뒤로 있는 자음들을 넣어서 소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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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그러면 K 발음이 여기 들어가죠. 해볼게요.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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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car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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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full, care, full, careful, careful, careful. 다시 한번 careful, careful, careful. 한 번 더요. careful, careful, careful. 자, 요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K 발음을 먼저 볼게요. 지금 강세 음절의 시작은 K 발음이란 말이에요. K 발음. 그러면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요거를 이용하는 건 알겠죠? 맞죠?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강세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힘을 여기 앞에 있는 K로부터 보충을 하는 거죠. 그 힘을 주기 위해서 K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 힘으로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성대를 긴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힘이 약하면 그렇게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강해야 됩니다. 연국의 폐쇄음입니다. 연국의 폐쇄음. 우리가 혀를 뒤쪽을 이용을 해서 혀를 들어 올려서 연구개를 막아주고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막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키읔 발음도 케어라고 그냥 써볼게요. 우리나라의 이 발음도 키읔 발음도 연구개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P 발음처럼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케어, 케어, 케어. 바로 열어버리지만 영어에서는 이 K 발음이 만약에 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 강세 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에는 공기가 한번 막혀야 돼요. 왜냐면 폐쇄음이니까. 폐쇄음이라서 공기가 올라올 때 그 공기를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혀에 힘을 더 줘서 공기를 강하게 막아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혀있던 그 시간이 있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기를 모으려면 그 시간만큼 우리나라 소리보다 느립니다. 이 소리가 아무리 짧다고 해도 올라오는 순간에 열어버리는 거랑 한번 막았다가 열어주는 거랑은 공기의 그 소리의 시작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영어가 조금 더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힘은 모두 강세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만약에 강세가 없는 언어라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처럼 발음을 해줘도 되지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은 강세 강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세 앞에 있는 자음들은 반드시 이러한 동작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폐쇄음에서는 공기를 모으는 동작이 있어야 되고 마찰음에서는 공기를 강하게 내보내는 동작이 있어야지 강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careful, careful, careful. 한 번 더. careful, careful, careful.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전에 보면 이 발음을 요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발음은 다 똑같은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슈아 발음이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 있으나 두 개 발음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슈아 발음의 특징인데 슈아 발음은 턱이 열리지 않고 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라고 그랬었죠. 그죠? 턱이 절대로 열리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소리를 밀어주면 되는데 F 발음에서 바로 L 발음을 하나 F 발음에서 슈아 발음을 거쳐서 L 발음으로 가나 이 두 개 소리는 같단 말이에요.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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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같은 발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슈아 발음 자체가 형태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에서 이 발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슈아 발음은. 지금은 우리가 단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못 느낄지 몰라도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발음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말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 슈아 발음을 이용해서. 슈아 발음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발음을 할 때 절대로 full, full, ful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full, full 아주 가볍게 발음이 되죠. 자, 그럼 해봅시다.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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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다시 한번 careful, careful, careful. 한 번 더요. careful, careful, careful. 자, 그래서 FUL로 끝나는 모든 발음들은 다 이런 형식의 소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절대로 full,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술이 이렇게 열려야 되고 그런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슈어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careful, careful, careful. 다시 한번. careful, careful, careful. 네,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로 careful, careful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건 한국어 형식이고 영어처럼 읽으려면 careful, careful, careful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죠. 요런 발음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이 발음은 한국어로는 페어라고 하는 이음절이죠. 페어. 그러면 페어라고 쓰는 이음절인데 이렇게 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소리와 영어 소리가 다른 거는 일단 피읍 발음이에요. 피읍 발음. 영어에는 F 발음과 P 발음이 각각 있지만 우리나라는 피읍 발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리 자체는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F 발음은 우리나라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읍으로 쓰는 거고 영어에는 F이 우리나라 발음보다 소리가 더 많아요. 자음들이, 모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보다 소리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그거를 다 표기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발음교를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강세는 마찬가지죠.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성대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해볼게요.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자, F 발음이 들어가죠. F 발음. 자, 해볼게요. fair, fair, fair. 다시 한번 fair, fair, fair. 자, 그러면 지금 이 발음에서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그 힘을 F 발음이죠. F 발음. F 발음은 순치 마찰음이에요. 윗니빨과 아랫입술을 이용을 해주는데 윗니빨로 아랫입술 이렇게 깨물어 주는 게 아니라 아랫입술을 들어서 윗니를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공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 입술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면서 그 소리를 이용해서 여기로 가주는 거예요. 됐죠? 자, 해볼게요. F 발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강세로 갑니다.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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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 다시 한번. fair, fair, fair. 자, 보면 지금 이 발음을 할 때 앞에 어떤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공기 소리입니다. 공기 소리. 왜 그러냐면 마찰음들의 특징은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 이렇게 공기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때 나오는 공기의 힘으로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소리가 이게 앞에 섞여 있어야지 정상적인 소리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안 나와도 됩니다. 없습니다. 전혀 설명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마찰음들의 특징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 공기 소리가 나와야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S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S 발음도 앞에 S라고 하는 강한 소리가 안 나오면 강세까지 못 올라가요. 공기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F 발음도 강하게 F 발음의 순수한 공기가 나오고 나서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하죠. fair, fair, fair. 자, 지금 보면 요 소리와 가깝나요? 아니면 요 소리와 가깝나요? 둘 중에 어떤 거와 가까워요? 아래 있는 소리와 가깝죠? 그럼 요 소리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뿐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요거를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형식만 그냥 참고를 하세요. 설명을 위해서 저는 한국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국어로 써주면 이런 차이가 있는구나를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F 발음을 할 때 학생들이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fair, fair, fair. 요러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 F 발음을 피읍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읍이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은 틀립니다. 피읍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된소리처럼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소리로 정확히 내라는 게 아니라 입술과 윗니을 모양을 정확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소리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소리를 비교적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빼어는 아니죠. 빼어. 요렇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입술 모양을 잡아주고 소리의 형식을 요렇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fair, fair. 요렇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한국어로 요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요거는 한국어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맞는 게 아니라 요 형식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영어의 순수한 영어 발음만의 독특한 위치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지켜줘야지 소리를 정확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해보고 넘어갑시다. fair, fair, fair. 다시 한번. fair, fair, fair. 한 번 더. fair, fair, fair. 자, 이렇게 해서 요 단어는 발음을 해줘요. 절대로 fair, 요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요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발음인데 한국어로 쓰면 이거는 삼음절이에요. 스테어 이렇게 삼음절로 읽는 발음이지만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지냐면 여기 있는 S 그리고 여기 있는 이중모음 때문에 소리가 길어져요. 근데 영어로 보면 지금 1음절이거든요. 1음절. 왜 여기에서 음절이 형성이 못 되냐면 자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건 음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음절이 될 수가 없고 모음으로 모음이 들어와 있어야 그게 음절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자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음절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음절이 되어 있는 거죠. 음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모음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봤었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두 개로 구분을 안 해요. 하나로 그냥 하나의 음절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1음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음절을 항상 구분을 해주잖아요. 발음 기호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모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게 맞아요. 모음의 개수를 세는데 요렇게 이중모음이 왔을 때는 요거는 두 개로 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분리를 해요. 하나의 소리인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음절이 아니라 1음절 소리예요. 1음절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보면서 제가 음절을 구분을 해드리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번 음절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는 몇 음절, 요거는 몇 음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서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성대가 어디에서 긴장이 돼야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음절에 맞춰서 소리를 읽는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영어를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단어는 1음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리듬은 하나 있고 요걸로 리듬을 만들어주죠. 자, 해볼게요.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자,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 S와 T가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요런 경우에 지금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은 S일까요? T일까요? T 발음입니다. T 발음.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바로 음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음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이니까 그 자음만 정확히 발음을 해주면 돼요. 다른 것들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 자음을 이용해서 강세까지 가주는 힘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지금 T 발음이에요. T 발음. 그럼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tear, tear, tear. 다시 한번. tear, tear, tear.
자, 요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T 발음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쇄음입니다. 근데 치조예요. 치조. 치조 폐쇄음. 그러면 혀를 이용해서 치조를 강하게 막아주고 완벽하게 폐쇄를 시켜서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막아줘요. 막아준 다음에 이렇게 힘이 세지면 그때 열어주는 건데 여기에서 그 동작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동작이. 그죠? 그래서 공기가 아주 강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읽어볼게요. tear, tear, tear. 한 번 더. tear, tear, tear.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S 발음이 있어요. S 발음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그 S 발음을 먼저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만큼 공기가 강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공기는 강해도 되긴 하지만 길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위치상 강세로 가기 위한 위치가 아니라 빠르게 T 발음으로 넘어가는 위치라서 소리가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되고 이 정도로만 소리를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stare, stare, stare. 다시 한번 stare, stare, stare. 자, 여기에서 소리가 하나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하셨나요? 어떤 점이 이상했어요? 여기 있는 T 발음이 이상해졌죠. 원래는 스테어, 한국어로 쓰면 스테어예요, 스테어. 요렇게 쓰지만 지금 들어보면 스테어가 아니라 stare, stare, stare. 이렇게 소리가 되죠. 왜, 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생기냐면 S 때문에 그렇죠, S. S라는 발음 자체가 만약에 그 음절의 시작에 강세 음절의 시작이 S 발음일 경우에는 음절의 시작이 아니라 S 다음에 나오는 다른 자음들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S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폐쇄음, 무성음. 폐쇄음 중에서 무성음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 S 다음에 나오는 T, 지금 보는, 그리고 S 다음에 나오는 P, S 다음에 나오는 K. 세 소리 모두 다 폐쇄음입니다. 폐쇄음. 치조 폐쇄음, 양순 폐쇄음, 연국의 폐쇄음인데 그 중에서 다 무성음들이에요. 공기만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근데 S가 만약에 그들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는 이것도 스테어 이게 아니라 stare, stare, stare 요렇게 발음이 되고 스파이더도 스파이더가 아니라 spider, spider, spider 요렇게 소리가 되고 그리고 하늘을 말하는 sky도 sky가 아니라 sky, sky, sky 요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죠. 이게 S 발음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stare, stare 이게 아니라 stare, stare, stare. 다시 한번 stare, stare, stare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음절의 시작이죠. T 발음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된소리처럼. 그러면 만약에 음절의 끝에 요게 갔을 때도 소리가 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first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뒷발음이 first 이렇게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first 이렇게 소리가 나나요? 뒤쪽이 정확한 발음이죠. 이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지 않고 그냥 원래의 소리를 유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를 써보면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T 발음을 이용해서 강세로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S 발음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음절의 끝으로 그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더 이상 강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T 발음 자체도 강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T 발음은 강하게 만들지 않고 둘 다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게 되죠. 이 정도로만 소리를 내는데 절대로 여기서 강해지면 안 되는 위치예요. 알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동작이 준비 동작이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소리를 마무리 짓는 동작이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강하게 준비를 해주고 마무리를 질 때는 상대적으로 힘이 풀리게 되죠. 그런 원리가 여기에 발음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같은 ST 발음이 연속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소리를 끝내기 위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죠. 하지만 발음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죠? 요렇게 된 소리로 바뀌는 이유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공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공기가 아주 약하게 소리를 끝내느냐에 따라서 된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된 소리로 들리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위치의 차이인 거예요. 위치.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stare, stare, stare. 다시 한번 stare, stare, stare. 한 번 더 stare, stare, stare. 네, 그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stare, stare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음절의 강세가 가게 되죠. 자, 여러분 강세를 표시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강세를 표시하는데도 어떤 규칙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80% 정도는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강세가 만약에 첫 번째 없으면 나머지 20%는 뒤로 가겠죠. 강세가. 그죠? 그러면 뒤쪽에 강세가 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소리에 강세가 가냐면 이 3음절 이상일 경우에 그래요. 뒤쪽으로 갈 때는 입모양이 가장 변화가 큰 모음에 강세가 가게 됩니다. 입모양이 이 슈아 발음에는 절대로 강세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요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입모양이 크죠. 만약에 3음절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세가 들어있는 3음절 단어를 보면 뒤쪽에 만약에 강세가 있다라고 보면 입술 모양이 가장 큰 거에 강세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냥 에라고 하는 입술 모양보다는 오라고 하는 입술 모양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강세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규칙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개 단어를 발음하다 보니까 그러한 규칙들을 발견을 했어요. 입술 모양이 가장 변화가 큰 이 모음의 강세가 가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서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흥미있게 한번 그 발음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죠? 자,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여기가 강세 음절이죠. 두 번째 음절이. 그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음절이에요? 여기는 강세 음절이 아니라 순수 음절이죠. 순수 음절. 순수 음절인데 여기에 강세가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세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은 강세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말은 영어가 그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이에요. 음절인데 모든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보면 지금 강세를 표기해준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보면 거의 2음절 이상에는 다 표시를 해줍니다. 100%. 근데 그렇게 강세를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더 강한 강세, 더 정확해야 되는 소리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순수 음절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해요. 그래서 영어는 강세를 기준으로 소리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강세는 정확하고 길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성대도 반드시 강하게 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순수 음절들은 그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소리도 짧고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근데 전혀 그런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죽은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강세는 살려주되 여기에 있는 강세 음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중요성이 덜하니까. 자, 발음해보죠. 모음들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주고. 자, 해봅니다. 슈아 발음이 또 나왔어요. air, air. 자, 이렇게 소리가 되고, P 발음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아까 봤던 발음이긴 합니다. pair. 다시. pair. 자, M 발음이 여기에 있어요. 앞에 있는 음절에 붙죠. pair. 다시 한번. pair.
자, K 발음이 들어가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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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r, come, pair, compare, compare, compare. 한 번 더. compare, compare, compare. 한 번 더. compare, compare, compare.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한국어로 쓸 때는 요거를 그냥 compare로 쓴단 말이에요. compare로 쓰는데 여기에 있는 어 발음이 여기에 있는 슈아 발음을 표시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어 발음은 턱이 열려요. come. 턱이 열리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슈아 발음은 턱이 절대로 열리지 않죠. 그래서 come 이게 아니라 come 요렇게만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 절대로 턱이 열리면 안 되는 발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다시. come, pair, compare. 한 번 더. compare. 다시 한 번. compare. 자, 그래서 요 발음은 그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절대로 compare 그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반드시 compare 요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순수 음절은 소리가 아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소리가 약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영어란 언어는 강세음절이라서 강세만 듣고 단어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지켜주고 여기도 지켜주되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짧고 약하게. 알죠? 그렇다고 전혀 강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란 언어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compare. 한 번 더. compare. 요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요 단어에 대한 발음 기호예요. 알죠? 자, 다음 단어를 마지막 단어네요. 요런 발음이 있습니다. 요런 단어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발음, 여러분 발음교를 쓰기 전에 이 발음 어떻게 읽으세요? 이 발음 스퀘어. 자,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보통 요렇게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퀘어, 뭐 MC 스퀘어나 그런 것들 쓸 때 요렇게 쓰는데 발음교를 한번 볼게요. 저거랑 같은지. 자, 이렇게 발음교를 써줍니다. 이렇게 발음교를 써주는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3음절이에요. 3음절. 근데 영어로 보면 1음절이죠. 한 번에 발음을 해주는 1음절인데 여기에서만 강세가 들어가 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한번 일단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발음이죠. 해봅시다. air. 다시 한번 air.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앞에 W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전이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쓰죠. 전이음이라는 건 발음교상에서 모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전이라고 하면 옮겨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 전이 됐어.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영어에는 전이음이 딱 두 개예요. J라는 소리와 W라는 발음이 두 개가 딱 있는데 요렇게 전이음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음의 소리가 변합니다. 전이음은 절대로 혼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옆에 모음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옆에 바로 모음이 이게 와 있죠. 그러면 이 발음을 할 때 air. 원래 이 발음이었던 게 이 발음 W라는 전이음과 섞이게 되면 wet.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돼요. where. 요렇게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W라고 하는 전이음은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입안에 빈 공간이 많아요. 앞에서 봤을 때 입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입 안에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요게 지금 W라고 하는 발음의 순수한 소리인 거고 여기에서 지금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힘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전이음들의 생명은 짧고 강한 공기예요. 아주 짧고 강한 공기를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절대로 소리가 길어서는 안 돼요. 아주 짧고 강한 공기. 그게 전이음들이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where. 다시 한번 where.
자, 요렇게 되고 지금 S 발음과 K 발음이 여기 앞에 있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K 하나씩 발음을 해볼 거예요. K 발음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라고 하는 그 연국의 폐쇄음이죠. 연국을 이렇게 막아주고 공기를 한번 막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음절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진 않아요. 길어지진 않고 여기에서 아주 짧게 해서 여기로 넘어가 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queer, queer, queer. 다시 한번 queer, queer, queer. 자, 지금 한국어로 쓴 거를 보면 그냥 쾌예요. 쾌. 우리나라 언어 자체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발음이에요. 쾌라고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지만 영어는 이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전이음의 도움을 받아요. 전이음이 W의 소리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queer, queer, queer. 다시 한번 queer, queer, queer.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쾌어는 아니죠. 쾌어는 아니고 queer, queer, queer.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요. 자, S 발음이 앞에 있습니다. S 발음이 앞에 있으면 빠르게 S 발음을 해주고 빠르게 K 발음을 해주고 빠르게 W로 넘어가 주면 돼요. 절대로 소리가 길어지는 위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square, square, square. 다시 한번 square, square, square. 자, 그럼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아까 말했던 스퀘어는 아니죠. 스퀘어가 아니라 S 발음 다음에 K 발음이 나왔어요. 연국의 폐쇄 무성음인 K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리가 변화가 생기죠. 어떻게 변화가 생겨요? 스퀘어예요? 스퀘어? 이게 아니라 스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변하게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S 발음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그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힘을 W를 받죠. 그죠? W를 이용해서 제가 강세로 올라가는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세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소리가 강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왜 그러냐면 W라는 소리는 모음의 형식을 띈 자음이에요. 모음의 소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음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음의 형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 말은 이제 공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기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서 그 공기가 나올 때는 항상 여기에 도움을 받아요. 항상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소리가 변하게 되죠. 어떤 위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음이 2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간에 만약에 S 다음에 K, T, P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음 혹은 강세가 있다면 반드시 소리가 변해야 돼요. 이게 영어에서 어떤 규칙인데 이거는 공기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원래 순수한 소리를 유지를 하느냐 혹은 이렇게 공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느냐, 요런 것들은 요렇게 그 공기 나오는 위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래서 공기가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SK가 이렇게 써 있다면 여기서 소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는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는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고 이 K 다음에 제가 유성음인 공기를 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square, square, square. 다시 한번 square, square, square. 한 번 더 square, square, square.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배울 때 우리가 제가 좀 설명이 길어요. 이것저것,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드렸던 것도 설명을 드리고, 드렸던 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복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발음 강의가 이제 얼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들으면 끝이 나실 텐데, 요거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발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혼자서 단어를 읽어야 되고, 발음기호를 혼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요런 게 있었지. S 다음에 K가 오고, 강세로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변화가 됐었지. 근데 끝에 만약에 SK가 오면 여기는 강해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면 안 돼. 그리고 된소리로 변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중간중간에 수업을 들으면서도 단어를 보시면 혼자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혼자서 한 10개, 20개 정도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감이 잡혀요. 왜 소리가 강해져야 되는지, 어떻게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모음이 2개가 연속으로 오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 배우실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도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단어를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발음을 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좀 전에 예전에 봤던 발음들은 그냥 단모음에 R 발음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음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단모음 R에 요 소리가 붙는 게 아니라 항상 이라고 하는 소리에만 이렇게 앞에 모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발음들은 이렇게 이중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중모음이 2개가 연속으로 오고 거기에 R 발음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이게 분리가 되는 다른 모음이 아닙니다. 이게 각각 3개의 다른 발음이 아니라 요거는 한 세트의 모음인 거예요. 이중모음인데 R 발음이 붙어서 한 세트의 모음을 형성을 해주는 거고, 이 발음을 할 때는 절대로 강세가 이제 2번째 가거나 3번째이나 R 발음에 가거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가거나 하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라는 그 소리에서 입술 모양을 잡아주고 성대로 공기를 한번 막아줬다가 그 다음에 성대를 풀어주면서 여기 있는 이라고 하는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리의 흔적만 남게 되는데, 요게 이중모음 플러스 R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발음을 한번 해보면 air, air, air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 있는 슈아 발음에서 입이 열리면 안 돼요. 턱이 절대로 열리면 안 되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입 모양을 만들고 소리를 밀어내면 그 소리가 바로 이 발음의 정확한 소리예요. 알죠? 앞으로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이중모음 플러스 R이 남아있는데, 그 강의를 보면서 또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갔더라도 그거 보면서 또 3번째 거 보면서 또 이해가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이 강의를 봤을 때 이때 이런 얘기였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순수한 발음 해보고 강의 마칠게요.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한 번 더요. air, air, air.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